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스 코리아 선 출신으로 여성 모델로 활약해온 이정민 씨가 계엄으로 알게 된 것들이라는 눈길 끄는 글을 공개했습니다. 이정민 씨 본인이 밝힌 경력을 보면 그녀는 미스 코리아 선 출신으로 한국 모델협회 CF 모델이자 주니아 프로젝트 대표를 맡고 있으며 시사뉴스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 경력에는 한때 민주당 문화예술위원장을 맡았다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봐서 과거에는 현 야권 성향이었다가 지금은 자유우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소식과 함께 지난 2020년 4.15 총선 이후 5년 가까이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운동에 헌신해온 법조인 중 한 명인 윤용진 변호사가 내놓은 26개항의 부정선거 부인론자들에 대한 공개질의서 내용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스 코리아 출신의 모델 이정민 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계엄으로 알게 된 것들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그 이후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통해 우리 국민들은 다음과 같은 16개의 주요한 내용들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1. 국정원은 간첩수사권이 없다. 정확히 좌파 정권 때 없어졌다. 2. 선관위는 누구의 감사도 받을 수 없다. 3. 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나 지역법원장이 겸직한다. 4. 선거에 의문을 갖고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하면 피고인 선관위원장이 소속된 사법부에서 항고 없는 단심제로 판결한다. 즉 너 이상해, 나 이상 없어, 이런 구조의 판결을 하고 부정선거가 다 검증됐다고 주장하는 격이다. 5. 선관위는 믿음 가는 사람을 뽑는 것을 중시해 간부자녀 채용 문화를 통해 가족회사처럼 운영한다. 여러분 아주 통렬한 지적들이죠. 이정민 씨는 이어서 한국 내의 중국인에 대한 과도한 우대 정책 등 여러 가지 다른 문제점들을 지적합니다. 6. 중국인은 국내 부동산 투자 시 다주택자 제한을 받지 않으며 대출도 90% 이상 받는다. 7. 화교 전형이란 것이 있어서 수능 점수 없이 의대, 약대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9.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이 더 비싼 줄 알았는데 한국 내국인이 제일 비싸다. 나는 학교들이 돈 때문에 유학생을 많이 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10. 한국은 원자력 기술력이 세계 1, 2위를 다투는 나라였는데 문재인 정부 때 원자력을 버리고 신재생, 친환경을 해야 된다고 궤도 수정, 경쟁력도 자원도 없는 태양열 한다고 전국토에 패널을 덮어버림, 그 사이 원전 연구원들과 기술을 해외에 빼앗겼다. 11. 이재명 정과사범이 학생운동할 때 집시법이나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음주운전, 변호사 시절 검사 사칭, 성남시 의회 집기 손상 및 난동, 선거법 위반, 그냥 개잡범이었다. 12. 현 헌법은 국회에 초월적 권한을 준다. 150석만 먹어도 같은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제외한 모두를 탄핵시킬 수 있으며 바로 직무정지가 된다. 순식간에 행정부, 사법부, 군인들 포함하여 기능마비가 가능하고 국가 전복이 가능하다. 13. 실제로 민주당은 총 29회 탄핵을 했으며 사정기관인 감사원, 검사마저 탄핵시켰다. 심지어 째려봤다고 탄핵, 자기 수사한다고 탄핵했다. 14. 민주당이 북한 지령대로 했는지 그저 우연의 일치인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북한 지령대로 한 간첩과 민주당의 행보는 정확히 일치한다. 15. 법대로 했는데 뭐가 문제라는 사람들이 있다. 북한도 북한 관점에서 합법대로 하고 있고 히틀러도 합법대로 권한 행사했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16. 과거 군내 사조직 하나회와 같은 사법 사조직 우리법연구회가 존재했었고 우리법연구회는 좌파 이념을 따른다고 자부하며 현재 헌법재판소와 공수처를 점령했다. 여러분 이정민 씨는 이렇게 16개 항을 공개했는데 지금
쭉 소개해드렸다시피 6, 7 다음에 바로 지금 9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번이 빠져있는 상태라서 정확히는 15개 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스 코리아 출신 모델인 이정민 씨의 계엄으로 알게 된 것들에 이어서 이번에는 윤용진 변호사가 밝힌 부정선거 부인론자들에 대한 공개 질의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변호사는 검찰에서 외로이 정의의 목소리를 내고 계신 검사들에게 전해드리기 위해 이 질의서를 작성했다면서 아래 모든 질문에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한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부정선거 없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공개 질의했습니다. 1. 2020년 총선 직전 민주당 양정철 주도로 민주당이 중국 당교와 협약을 맺은 사실 알고 계시는지요? 2. 중앙선관위 공식 유튜브 계정 민주주의와 선거 코너에서 현 중국 정부의 책사 왕후닝을 긍정적으로 소개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3. 전자개표기 도입할 당시에 선관위의 조혜주가 전자개표기는 선관위 중앙서버와 실시간으로 연동된다라고 소개한 사실 알고 계시는지요? 4. 2020년 총선 직전 유시민이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할 거라고 정확하게 예견한 사실, 2024년 총선에서 김민석이 사전투표율을 정확하게 예견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5. 대법관과 법관들이 중앙선관위 및 각 지역선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어서 선거 무효소송의 피고는 예외 없이 모두 법관들인데 이런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6. 2020년 총선 수십 건의 비례대표 선거 무효소송의 경우 선거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첫 변론 기일을 열어 당일 모든 증거 신청을 기각하고 변론을 종결한 사실 알고 계신지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7. 지역구 선거 무효소송 재검표장에서 빳빳한 신권다발 투표지들이 쏟아지자 선관위는 홈페이지에 빳빳한 신권다발 투표지가 나오는 이유는 원상회복 기능이 있는 특수용지를 사용해서 그렇다라고 공식 해명한 사실 아시는지요? 8. 정인으로 출석한 종이 전문가는 세상에 원상회복 기능이 있는 종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증언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이 증언을 판결문에서는 언급 안 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9. 형상기억종이 즉 원상회복종이가 전국민적 논란이 되자 선관위는 슬그머니 해당 영상을 삭제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10. 선거무효소송 변호인들이 원상회복 기능이 있는 종이가 존재한다면 당장 그 특허 등록증, 용지공급 계약서, 특수종이 실물을 제출하라. 영상기억종이 해명 영상이 거짓이라면 누가 왜 그런 거짓 해명 영상을 올렸는지 밝히고 담당자를 징계하라고 수차례 구성명을 하였으나 선관위와 대법원은 이를 못 들은 척하고 판결문에도 언급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11. 대법원은 재검표장에서 수만 장의 이상 투표지들을 선관위의 말뿐인 해명만 듣고 유효표로 처리한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12. 인천 연수구 소송에서 정인으로 출석한 투표관리관은 1,000장이 넘는 일장기 투표지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실제로 투표지를 나눠준 2명의 투표 사무원 중 1명에게 물어봤는데 그 사무원도 일장기 투표지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했다고 증언한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13. 그럼에도 대법원은 일장기 투표지를 받아든 투표인들 즉 국민들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투표관리관에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투표관리관이 모를 수도 있다라는 궤변을 판결문에 설치한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14. 연수구 판결문에서는 원고가 부정선거의 구체적 주체와 방법 등을 적시하지 못하였다라고 설치하였으나 부정선거 관련하여 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전무한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법원이 법관들이 피고소인 등 당사자인 사건에서
영장을 발부해 줄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선관위에 대한 180건의 압수수색은 선거 관련 개인적 금품 수수나 채용 비리 등 관련이었고 2020년 부정선거 관련은 아니었습니다. 15. 변호인들은 수만 장의 이상 투표지들을 투표장에서 투표 사무원도, 투표 관리관도, 참관인도, 투표인도 보지 못하여 투표록에 기재가 전혀 없고 개표장에서 개표관리관, 개표사무원, 참관인도 보지 못하여 개표록에 전혀 기재가 없는데 어떻게 법원 재검표장에서만 그 많은 이상 투표지들이 발견될 수 있는지 대답해달라고 수차례 구성명을 하였음에도 선관위와 대법원은 못 들은 척했고 판결문에 기재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15-1 연수구 판결문에서는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그 실행자들이 수많은 이상투표지 등 증거를 허술하게 남겼을 리가 없다라는 궤변을 설시한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여러분 참고로 지금 계속 설시란 표현이 나옵니다마는 법률 용어입니다. 설시란 것은 말하다고 할 때 그 설과 보일시 그런 용어로서 법적 용어입니다. 16. 2020년 총선 중앙선관위원장은 대장동 50억 클럽 권순일, 2022년 대선 중앙선관위원장은 속구리 투표지 사건 노정이었는데 이들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소극적 허위사실은 허위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궤변으로 무죄 판결을 내는데 참여한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17. 특수봉인지를 떼는 경우 개봉 마크가 남아야 함에도 남지 않는 시연 영상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18. 투표한 봉인지에 서명한 투표 참관인이 개표장에서 서명이 자신의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없음을 알고 계신지요? 19. 공직선거법에서 투표지에 투표관리관의 사인 즉 개인 도장을 날인하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전투표지의 경우 인쇄날인 즉 투표지 발급 시 인형이 그래픽으로 그려져서 출력된 인쇄날인을 고수하고 있는데 인쇄와 날인은 모순이라서 국어사전에 용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20. 당일 투표지의 경우 선관위가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미리 제작하여 나눠준 뒤 이를 사인이라고 우기고 투표일에 날인하게 한 후 이를 회수하여 가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21. 투표지의 사후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인 투표관리관 사인 날인 규정을 이렇게 참탈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22. 선관위는 개표장과 중앙선관위 서버 간에는 전용망을 사용하고 중앙선관위 내부에서는 내부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해킹의 위험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전용망이 물리적으로 따로 회선을 까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인터넷망을 타고 내부망에 얼마든지 침투할 수 있다는 기술적인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그리고 이런 사실은 국정원 해킹 점검과 헌법재판소 정은에서도 확인됐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23. 2024년 총선 포항 북구 개표장에서 2020년 투표지가 발견된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2020년 투표지는 QR코드가 들어갔고 2024년에는 QR코드를 사용하지 않아서 이것이 2020년 투표지라는 사실이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24. 이에 대해 선관위는 투표인이 4년 전에 투표지를 몰래 집으로 가져갔다가 이번에 투표함에 집어넣었을 것이라고 해명한 사실을 아시는지요? 25. 이 사건에 대해 부정선거와 관련 유일하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어 지문감식을 포함한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지문감식 결과 선관위 직원들의 지문만 나왔을 뿐 투표인의 지문은 발견되지 않아 현재 일단 수사 중지됐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26. 선관위는 수많은 물증과 의혹에 대해 단순 실수다라는 말만 수백 번 반복하면서 그 실수를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왜 했는지에 대한 진상조사 및 보고서 작성,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언급조차 없는 바 실수의 연속이라는 선관위의 해명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미스 코리아 출신의 모델인 이정민 씨가 밝힌 계엄으로 알게 된 것들, 이런 걸, 그리고 그동안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온 윤용진 변호사가 밝힌 부정선거 부인론자들에 대한 공개 질의서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많은 의문, 이런 의혹들,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과연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